안녕하세요. 장훈고 국어 전문가 송현정 선생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엊그제 우리 장훈고에 입학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두 번의 내신 시험을 치렀고요. 방학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2학기에 시험이 남았는데 자, 1학기의 시험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2학기는 어떻게 대비해야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훈고 1학년 국어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1학기의 중간 기말의 출제 사례를 바탕으로 2학기도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바탕으로 2학기에 두 번의 시험 어떻게 내신을 잘 볼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장훈고는요. 국어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아주 촘촘히 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촘촘히 나간다는 거는 이 천재박 교과서에 있는 거의 모든 단원을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을 보면은요, 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 플러스 학교에서 따로 문법 같은 경우는 항상 프린트가 나오고요. 이 프린트 플러스 그다음에 외부 작품. 외부 작품은 학교에서 유인물을 통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언급하지 않고 미리 공지하지 않은 외부 작품을 자, 시험에 출제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작년에 1학년의 범위이고요. 자, 1학년에 중간고사의 범위 보면 굉장히 많지요. 이 중간고사의 범위가 주로 고전시가 그 다음에 중세 문법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독서지문, 그 다음에 장문지문, 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기말고사는 현대문학과 현대문법이 가장 핵심이었고 그 외에 자 토론하는 이 지문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현대시에 그 외에 외부 지문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 자, 기말 같은 경우는 11지문.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 현대 문법에서 추가되는 것이 되게 많았고요. 자, 작년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지요. 14개의 지문이고 그리고 플러스 문법이라고 했던 건 중세 문법이 아주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범위가 많다는 것은 학습을 해야 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학기 중간과 기말의 출제 사례를 한번 바탕으로 해서 2학기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1학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촘촘한 데서 나오는 문제, 다시 말해 세부 내용. 자, 세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지 이러한 문제 틀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거는 학교에서 이런 게 나올 거야라고 선생님께서 학교 필기를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 필기가 그대로 문제로 구현이 된 거고요. 저는 이 필기를 직전 수업 때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필기를 통해서 인지를 하긴 했는데요. 교과서 범위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 알려주시는 필기까지도 우리 꼼꼼하게 듣고 필기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필수 내용이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필수 내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긴 했는데 자, 이 부분 역시도 교과서 범위가 아니라 교과서 외에서 나온 범위고요. 자, 이건 학교 필기도 없었습니다. 학교 필기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게 있어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듣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네라고 해서 따로 프린트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감사하게도 되긴 했어요. 그래서 서답형도요. 따로 이렇게 미리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대비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과 항상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항상 보면서 수업과 연계를 하는 자, 그러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학 개념어. 이거 현대문학이 범위에 들어가면은 장원고사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이 개념어에 대한 문제를 항상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의 기본 개념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법. 이건 현대문법인데요. 장원고 문법은 작년은 이상할이 많지 되게 쉬웠고요. 작년을 제외한 지금까지는 문법이 항상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문법 범위가 이만큼이 들어가면은 추가되는 부분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범위의 문법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인물들로 문법을 훨씬 더 폭넓게 배우고 있어요. 그 폭넓은 범위가 모두 우리의 시험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법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법 충분히 놓치지 않도록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담화라고 하는 거. 담화는 보통은 일반적인 다른 학교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닌데 자, 우리 장운고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학교에서 내주는 필기, 이런 필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고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술형은 진짜 까다롭습니다. 감점의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이 서술형을 쓰느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 안에도 스스로 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따로 서술형이 너무 부족하면은 특강이나 무료 강의를 통해서 오직 서술형만 쓰는 그러한 수업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좀 쓰는 연습 필요합니다. 외부 지문인데요. 장원고가 외부 지문을 보통은 언급을 해주시는 거에서도 나오지만 언급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서도 외부 지문이 시험에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게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갔던 건데 저는 장원고를 굉장히 수업을 오래 했어요. 2018년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외부 지문이 나오겠다 싶어 몇 개를 딱 집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요. 이런 외부 지문도 언제나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수업 중에 외부 지문도 같이 항상 학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원고에서 2학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교과서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바탕으로 교과서를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물은 그때그때 제가 받아서 워드와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문학이 있으면 당연히 외부 작품이 들어가는데 언급해주지 않은 외부 작품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수업 시간에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화면을 잠깐 키울게요. 자, 이렇게 빨갛게 네모칸을 친 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장운고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이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장운고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을 하는데 자, 중간고사의 범위를 살짝 보시면 가실이나 상충곡처럼 고전시가가 있잖아요. 자, 이 고전시가는 이거 외에 다른 고전시가 작품이 시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종어조훈민정음이라 그래서 중세국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주로 15세기 국어 위주로 나와 있지만 우리 장운고는 15세기의 세종어조훈민정음 여기에 더해서 자 16세기의 소학원에 아니면은 15세기 같은 15세기라 할지라도 세종어조훈민정음 그 전의 작품인 용비어천가 자 이러한 것들이 아마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 경우에는 15세기 국어와 16세기 국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또는 16세기 국어의 문장을 15세기 국어의 형태로 바꾸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서답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것은 중증 문법의 심화 과정이거든요.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최대한 세부적인 내용 꼼꼼하게 학습을 한 이후에 그 위에 심화 범위를 한 번 더 진도를 나가는 자, 그러한 형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현대 문법이 그리고 여기 현대 문법과 그다음에 현대 문학이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특히 이러한 현대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보다 더 많은 것의 내용이 범위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운고는 범위가 워낙에 많은데 그리고 문제 난도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의 퀄리티도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많은 범위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 자 이런 것들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를 일단 진도를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추가되는 작품과 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예측이 가능한 작품들도 끌고 와서 같이 학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써야 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는 네, 사실이에요.
저는 장훈고 수업을 위해서 내신 비책, 내신 비책 자습서보다 훨씬 좋은 해설서가 되겠고요. 그다음 내신 혁명은 그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쉬운 난도부터 어려운 난도까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집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내신 비책은 아이들이 단답 서술형을 쓰기 위해서 빈칸 뚫기 이런 걸 통해서 단답 서술형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그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범위가 새로 추가가 되면 그때그때 시크릿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여기 복습 테스트. 자, 복습 테스트는 저희는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에 배운 것만 복습 테스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은 아예 1주차, 2주차, 3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아이들이 다 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복습 테스트는 아예 1주차부터 쭉 누적 범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자, 테스트에 통과를 할 수가 없으면은 그 이후에 재시험이나 아니면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시크릿 노트. 자, 이거는요, 제가 진짜 많이 힘을 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건 직전 수업 때 아이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이 시크릿 노트에는 장훈고의 전 범위가 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 모든 필기를 다 집어넣었고 연관되는 외부 작품까지 다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신 비책의 일부분, 자,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내신 비책의 일부분이고요. 저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되게 역설적이죠.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모의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모의 시험이에요. 시험 보기 바로 전주에 보강 수업, 이거는 정규 수업이 아니라 정규 수업 때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보강 수업을 통해서, 자, 무료 보강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 실제 시험과 거의 흡사한 시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시험을 연습해 보는, 자, 그러한 시험지가 됩니다. 완벽하게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장훈고 수업이 굉장히 오래 준비하다 보니까는 자료도 굉장히 많고 쉬운 자료부터 매우 어려운 심화 자료까지 이미 저는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아이들을 관리하냐면 저는 담당 조교도 두 분의 조교님이 계시지만은 또 담당 실장님이 계세요. 자, 담당 실장님이 아이들 밀착 관리를 해주시고요. 자, 테스트는 일단 누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업 피드백 문자, 이건 어디나 다 나가겠죠. 매주 수업 어디 진도가 나갔고 어땠고 이런 거, 테스트 결과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매주 클리닝 영상을 제공한다는 거. 이 클리닝 영상은 수업 영상이 아니라 수업 외에 제가 따로 찍는 영상이에요. 자, 진도를 나갔는데 이 진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영상 촬영을 통해서 아이들 개개인별로 다 전달을 하고요. 자, 이 클리닝 영상은 매주 한 개의 영상, 짧으면은 40분짜리, 길면은 뭐 3시간짜리. 자, 이렇게 매주 영상을 아이들 개인별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질의응답은 제가 직접 하고요. 새벽 2시까지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에 대해서 복습 영상을 원하는 친구들은 항상 복습 영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리.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제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신청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제가 월수금 화목도 이렇게 요일을 나눠서 이만큼씩 공부를 하라고 과제 양도 정해줄 거고요. 이거를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그 내준 과제를 따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받는, 그래서 매일매일 학습 점검을 할 수도 있게, 자, 그렇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복습 테스트하고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에 재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이렇게 학부모님들 문자로 다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학부모님한테 제가 필요한,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따로 문자를 나갈 거고요. 이렇게 내신 어디 정도 나갔고 무엇을 할 거고 다음 주에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항상 문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나눴던 카톡이고요. 자, 이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친구. 자, 원하는 친구들은 수업 영상 제공받을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닝 영상이에요.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들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다 영상을 제공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원을 2군데 다니는, 자,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시험지 분석을 하고요. 이 학교 이 시험의 문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항상 기출 분석과 그다음에 대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표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목동 예섬학원에서 장운고 수업을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겠죠. 자, 목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자, 목요일은 6시, 토요일은 낮 2시. 자, 일요일은 오전 9시. 9시 반. 자, 아이들의 그 시간, 다른 학원이나 이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맞는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반은 장운고만을 위하는 반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운영합니다. 추석 때도 수업을 합니다.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는 장운고 반입니다. 저는 장운고를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운고 국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고 자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제 눈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목동 예섬학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